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모델 SX 가격이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겠고,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인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도 이렇게 급속도로 올랐고요. 유가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가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특히 나스닥 주가가 최근엔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장 초반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과 내일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상원과 하원에 연설이 있어요.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발언을 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장 막판 밀리면서 보합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물가라든지 PC 지수, 그리고 고용 지수, 그리고 소매도 좀 강력한 모습이 나오면서 연준이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다시 한번 장 막판에 지금 밀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의 2월달 고용 보고서 발표도 있어요. 지난 1월달 고용 지표 발표가 2월 초에 있었죠. 그 다음부터 주가가 하락세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작용하면서 보합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 2% 정도 빠졌어요. 모델 S랑 모델 X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다소 주가가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은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헬스케어랑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골드만삭스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좀 더 올렸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애플은 1.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은 역시 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3월 22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0.25% 즉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69.4%로 어제와 똑같은 확률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충격적인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5.5에서 5.75%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확률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5.5%까지를 맥스로 잡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확률이 더 높았는데, 아니 웬걸 오늘은 5.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확률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존에는 앞으로 3월 22일부터 6월까지 세 차례의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었는데 한 차례의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더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이렇게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3월, 5월, 6월, 7월 달까지도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오늘 확률로 제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판 어느 정도 하락세로 좀 마감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는요, 오늘 한국 시간 오늘 밤과 내일 밤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밤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오늘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93.81불로 마감을 했고요. FT에서도 좀 더 밀리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지금 한 185불에서 한 215불 사이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베스터 데이가 끝났지만 아직 그렇게 크나큰 하락은 나오진 않았어요.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기관 멕시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기관 멕시코가 3개월 후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생산될 모델 2 차종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한 주가 방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200불대 기술적 저항에 맞닥뜨리고는 있지만 횡보하는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로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다시 한번 꼽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모델 3, 모델 Y 가격을 대대적으로 인하했을 때에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침이 있었지만 또 크게 반등을 했던 테슬라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지 사뭇 궁금해지는데 어차피 모델 S랑 X의 가격 인하는요, 테슬라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자, 왜냐면 모델 S랑 X는요, 테슬라 전체 차량 판매의 5% 정도밖에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델 S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불 정도 인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모델 X가 SUV 차량으로서 모델 S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큰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10,000불 정도 인하를 단행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간에 모델 S, X 사고 싶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델 S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10만 불이 넘었었어요. 10만 5천 불이었는데 뭐 8만 9,9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제법 가격 하락폭이 이제 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1월 13일에 미국 가격 인하는 대대적으로 단행이 되었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66,000불대에 고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자, 20% 넘게 하락을 시키면서 53,000불대까지도 가격이 내려왔고 지금은 한 55,000불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되면 뭐 한 47,000불대에 살 수 있으니까 4만불대 차량이 된 거고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35,000불까지도 지금 내려온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3만불대 차량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모델 SX의 가격 인하에 대해서 게리 블랙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5%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테슬라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쟁 모델을 보유한 경쟁사에게 더욱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모델 SX랑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루시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역시 10만 불대의 세단 모델을 가지고 있죠. 이것 역시 럭셔리 차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SX의 가격 인하는요, 정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생 기업들의 경우 테슬라의 전략을 따라하고 있죠. 초반에는 럭셔리 고가격의 차량을 출시를 해서요,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마진으로 테슬라처럼 모델 3라든지 모델 Y 쪽으로 넘어가는 그나마 사람들이 사볼 만한 가격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쪽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취할 것 같은데요. 현재 현금이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테슬라랑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요,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의 최근 주가를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뭐 최근 17불까지도 올라갔었지만 지금 8.8불까지 떨어지면서 단기간에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게리 블랙은 모델 SX의 가격 인하를요, 조금이라도 한 대라도 더 팔아보려는 테슬라의 노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5%에서 10%에 이른 가격 인하는요, 모델 S와 X의 판매량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델 S랑 X는요, 올해 최고의 재판매 가치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제일 낮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억이 넘는 럭셔리 차량들은요, 감가상각이 상당합니다. 1년, 2년만 지나도 1,000만 원, 2천만 원 빠지는 거는 우스운 일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나마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는 1억이 넘는 차량이지만 고급 전기차 부문에서는 가장 감가상각이 덜한 그런 차종으로 지금 수상을 했습니다. 자, 전체 전기자동차 부문에서는요, 쉐비 볼트가 가장 감가상각이 적은 모델, 최고의 재판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델로 나왔고요. 전기 SUV 부문에서는 포드 머스탱 마하2가, 전기 트럭 부문에서는 포드 F150 라이트닝이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요, 이 28대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상위 10위 안에 드는 모델들에는 전기차는 한 대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10위 이내에는 토요타 등 일본 브랜드들이 차지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모델 3랑 모델 Y는 이 28대 차량 안에 들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초 1월 달에 앞에서도 보셨듯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대대적으로 단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가치의 하락도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모델 S랑 모델 X는 사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가치 하락이 크지 않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자, 이렇게 5,000불, 10,000불 인하를 했으면 더욱더 많이 판매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 포드 CEO인 마크 필즈가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의 주요 임원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가운데에 일론 머스크도 있는데 이번 인베스터 데이의 한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부재하더라도 테슬라가 정말 잘 돌아가겠다. 정말 카리스마 있고 똑똑하신 이런 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테슬라는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이 마크 필즈 전 포드 CEO는 퇴임을 하기 전에요. 멕시코에 포드 공장을 지으려고도 노력을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의 압력 때문인지 그때 직접 멕시코 공장을 만들지는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테슬라가 멕시코에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겠다는데 어느 정도 또 충격을 좀 받은 것 같고요. 테슬라의 투자자 날에 인베스터 데이가 끝나자 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요, 자, 현재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서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우월성을 어제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세계적인 계획을 제시했으며 향후 앞으로 원가를 50% 가까이 또 낮출 수도 있다라고 테슬라가 얘기했었죠. 즉 훨씬 더 수익성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개발에 큰 중점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인베스터 데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제프리라는 증권사에서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230불로 올렸어요. 바이 등급을 재확인을 했고 제프리스의 분석가 이름은 필립 후치아입니다. 기존의 목표가는 주당 180불이었는데 230불까지 올리면서 목표가를 28%나 대폭 인상을 했고요. 테슬라는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투자자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제품을 선보이지 않았었죠. 모델 2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큰 성장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에서는 모델 Y랑 모델 3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자, 이것에 따라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델 2가 없이는 2023년과 2024년에 예상치 못한 수익 증가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리스에서는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180만 대가 판매가 되고 작년에 131만 대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가 멕시코를 통해서도 판매량 성장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가 멕시코는요. 350만 대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소문이 돌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의 올해 판매 목표치가 180만 대인 것에 반해 기가 멕시코는 350만 대까지도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향후가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테슬라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5일 이동 평균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023년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올해만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지금 이제 3월 초니까 2개월 정도가 지난 건데요. 136억 달러를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돈 15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만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17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던데 자, 2개월 만에 거의 작년 한 해에 매수했던 금액에 지금 육박할 정도로 매수세가 이렇게 컸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약하면요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붙는다는 거고 V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바이 더 딥 하는 게 테슬라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좀 더 안전하게 길게 테슬라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과도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피터 린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29%의 높은 수익률을 올린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라. 그리고 왜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에 대한 공부, 테슬라에 대한 공부는 제가 매일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력적인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면 찾을 때까지 현금을 어딘가에 넣어두세요. 언제나 현금을 일정량 들고 있는 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비관적으로 변할 때 사고 싶었던 걸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현금의 보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현금이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요. 피터 린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출액 상승이 큰 기업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요.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회사들은 역시 매출액 상승률이 큰 기업이었습니다. 세일즈 그로스가 키라는 거죠. 자, 장기 투자하시려면은 매출액 상승이 큰 기업을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년으로 봤을 때는 멀티플이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요. 하지만 10년 기간으로 늘려보면요. 이 하늘색 부분, 즉 세일즈 앤 프로핏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프로핏은 한 15%지만 역시 레버뉴 그로스죠. 그러니까 매출액 상승률이 주가 인상에, 주가 상승에 영향력을 주는 부분이 74%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상승이 큰 기업을 골라야 되겠고, 이왕 장기 투자할 거면 테슬라라든 기업은 정말 이에 걸맞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년 50%의 매출액 성장에다가 그에 플러스 알파로 FSD 자율주행, AI 기술, 그리고 ESS 에너지 사업,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년 매출액 상승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을 골랐다면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장기 투자 마인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